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하자. 이왕 할 거면 가장 힘든 걸로 하자는 게 이분의 좌우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내 초선 소장파로 불리며 존재감을 드러냈던 분이죠. 경기 남양주시 갑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모시고 국회 상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응천 의원 모셔서 얘기 나누기 전에 이전에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어떤 말씀하셨는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16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법사위에 있었는데요. 그때 입에 달고 살던 말이 암 걸리겠다는 겁니다. 정말 안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20대 의원 중에 출마를 하지 아니하시는 표창원, 또 이철희 뭐 등등 법사위에서 출마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게 다 보면 월권 때문입니다. 네, 일단 말씀 나누기 전에 그 암 걸릴 것 같았다. 법사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게 그게 전국의 암 환우를 뭐 비하거나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본인의 어떤 소회를 밝힌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또 법사위의 사자가 뭐 죽을 사자 같은 느낌이었다는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 암 걸릴 것 같고 그 죽을 것 같은 그런 법사위원회에 서로 가려고 난립니다, 지금. 게다가 그 위원장은 발병 확률이 더 높을 텐데 그렇게 지금 무조건 가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기이한 현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법사위 기능 중에 체계작구 심사란 게 있습니다. 네. 다른 16개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들이 다 글로 다 모이는데요. 그 법안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가, 또 다른 법률과 충돌되지 않는가, 법안에서 같은 법안 안에서 상충되는 것이 없는가, 네. 적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기능적인 거를 살펴보라고 체계작구 심사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좀 잘못된 법을 거르는 역할을 하라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노름목을 탁 틀어지고 앉아가지고 당리당략에 따라서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4년 내내 기능을 하고 예. 또 법안 심사를 위해서는 각 부처 장관들이 법사위에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아주 그 고압적으로 군기잡기식.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정말 좀 인격 모독적인 그런 언사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루 종일 그런 일이 반복이 되면서 제발 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항의하면은 민주당이 위원장 할 때는 더 했다. 이건 약과다. 뭐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일은 전혀 가지도 않고 내내 그냥 진흙탕 싸움만 계속하니까 예.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조응천 의원께서는 법사위원이시고요. 그리고 그전에 또 이제 검사로서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뭐 체계 자구 심사 뭐 이런 것들 용어들 자체를 당연히 아시고 저희 뭐 언론에서도 뭐 정치부 기자들은 당연히 알아야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용어 어려운 용어를 사실 이조차도 굉장히 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현재 검사로 근무할 때 법무부 검찰국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국회에 나가서 장관 답변 업무를 보조했었습니다. 예. 몇 년 동안 했으니까 법사위 분위기를 잘 알죠. 네. 그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의원이 돼서 막상 법사위에 다시 와보니까 엄청나게 개학이 돼서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체계작구 심사라는 용어를 국민들께서 아실 이유가 뭡니까? 굳이 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슈가 되니까 지금 아시는 건데 빨리 이 이슈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법사위가 20대 국회에서 특히 이렇게 본연의 기능을 못 해왔다면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될 텐데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다툴 일이 아니고 그 재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더 옳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는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체계작구 심사권에 대해서도 도대체 이 게이트 키핑을 하라고 만든 체계작구 심사권이 네. 게이트 블로킹을 하고 있어요. 아예 막고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제가 법사위가 죽을 사자 법이 죽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그래서 체계작구 심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법 개정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체계작구에 한하여 심사할 수 있다. 그건 너무 약하다. 체계작구에 한하여 심사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것도 못 믿겠다. 네. 이런 뭐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다들 안 믿습니다. 체계작구만 한다는 거를. 예. 현안질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를 들어 뭐 요즘 이슈가 되는 게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 검찰 개혁이다. 검찰 개혁은 말고요. 예. 예를 들어 지금 대북 전단 네. 살포. 대북 전단 살포. 그럼 이제 국방부 장관이 나오죠. 네. 근데 국방부 법이 한 몇 개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법은 아주 간단하게 심사하고 현안질의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대북 전단 살포 이게 과연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를 가지고 이게 정말 현안으로 붙었을 때는 여야 각 의원이 17명인데 7분을 써요. 그리고 보충질의 3분씩 합니다. 그럼 170분입니다. 170분이면 거의 3시간 걸리죠. 예. 국방위보다 더 합니다. 결국은 뭐 장관을 흔들고 네. 행정부를 흔들기 위한 것이지 사실상의 어떤 법사위의 본연의 기능과는 그동안에 좀 거리를 두고 있었던. 국방부 법을 통과시키는데 대북 전단 살포를 가지고 장관을 붙잡고 3시간 동안 물어볼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협상이 진행 중이고요. 원구성 협상을 위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계속 밀고 당기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반드시 법사위원장 가져와야 된다는 거고 통합당은 절대 내줄 수 없다. 야당이 그동안에 했던 관행을 지키고 싶다라는 상황입니다. 만약에요. 조응천 의원께서 워낙 소신 발언 많이 하셨으니까 조 의원께 어떤 그 의사 결정권이 있다면 어떤 결론 내리시겠습니까? 제가 의사결정권이 있다면은 민주당은 법사위의 체계작구 심사 권한을 아주 기능적으로만 하는 제3의 장소로 옮기고요. 네. 법사위원장을 먼저 민주당이 맡아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다음에 프로 스포츠에서 신인 선수 드래프트라는 게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먼저 1번 법사위를 했으면 그러면 2번은 통합당이 예를 들어 얘기를 해라. 네. 우린 얘기를 하겠다. 네. 그러면 3번 우리는 또 경찰도 중요하니까 그러면 행안위를 하겠다. 가져가겠다. 4번 그러면 통합당이 그러면 우리 알짜인 국토위를 하겠다. 이렇게 드래프트제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네. 그러면 17개 중에 11대 7로 지금 한다는 건데 네. 서로 이렇게 하면은 통합당이 7번 쓰고 나면은 14번 되죠. 8번째부터 나머지는 민주당이 가져가는. 민주당이 가져가는데 그거는 되게 좀 가져가기 싫어하는 그런 것들만 남을 겁니다. 네. 그게 가장 그래도 좋지 않을까. 모쪼록 그 조 의원의 그런 아이디어가 좀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주제 좀 돌려볼게요. 저희 금태섭 전 의원 얘기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조 의원께서 좀 곤란하신지 곤혹스러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징계가 정당하지 않다, 정당하다를 놓고 다시 지금 재심을 하고 있고요. 결과는 아직 나오기 전인데 이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초선 의원들한테 분위기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어떤 소신을 말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조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초선 의원님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네. 그렇지만은 뭐 제가 그 속을 들여다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네. 당론 표결에서
반대로 하면은 야, 공천 안 될 수도 있겠네. 혹은 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네. 충분히 그럴 수가 이런 있을 생각들을 것 같은데요.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 하시지 말라고 뭐 저랑 또 몇몇이서 또 열심히 예, 그거 예. 아니라고 또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꼭 해주셔야 되는 지금 위치에 계실 것 같습니다, 조국천 의원님. 네. 예. 검찰개혁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20대 국회 하반기 작년 같은 경우에 검찰개혁이 정치권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큰 이슈였습니다. 화두였는데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좀 분산시키고 나눠야 된다는 게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뭐 공수처라는 부분 그리고 수사권 조정이라는 부분들이 법제화되고 지금도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검찰개혁을 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법안은 지난해 패스트트랙 등으로 해가지고 거의 다 됐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남은 거는 시행령 뭐 이런 것들이고요. 오히려 이제 저는 검찰개혁을 아주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 네. 즉 수사기관이 재판을 할 수 없듯이 수사기관이 소출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은 전면적으로 회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소추만 맡도록 해야 된다. 네. 수사 지휘와. 예. 그리고 공수처도 소추권을 가지면 안 된다. 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지금 좀 안 맞았죠, 서로. 네. 저는 원칙론을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은 공수처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인데 수사권과 소추권을 같이 갖고 있으면은 나중에 괴물로 변할 수 있다. 예. 이걸 어떻게 장담할 것이냐. 그 문제는 아직도 저는 해결이 안 됐다고 봅니다. 어쨌든 법은 지금 소추권을 갖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그 와중에 제가 뭐 공처를 반대했다는데 저는 공처는 꼭 필요하다. 네. 다만 수사기관이어야 된다. 그리고 검찰도 수사는 손 놓고 경찰의 수사지휘, 그다음 소추만 해야 된다. 근데 수사권을 일부 갖고 있잖아요. 대신에 경찰은 정보 기능 없애야 된다. 자치 경찰제 해야 된다. 네. 그거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블랭크들이 좀 있는데 우선 경찰과 국정원 개혁부터 지금 먼저 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보권을 계속 갖고 있으면은 한쪽에서는 정보를 생산하고요. 카더라라고 함. 그걸 가지고 첩보라고 해서 첩보로 다시 둔갑을 해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면 예.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왜 국정원이 정보기관인데 수사한다고 수사권 가지면 안 된다고 늘상 얘기를 해왔잖아요. 네. 근데 경찰은 왜 정보와 수사권을 같이 가져도 되죠? 국정원은 그 수사를 받는 사람이 극히 일부입니다. 경찰은 앵커님도 받을 수 있고 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기각이 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구속영장 청구 전에 검찰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외부에서 좀 따져달라면서 그런 요청을 했고요. 이틀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결론은 기각인데 일련의 흐름들도 검찰 개혁 측면에서 좀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그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했는데 불구하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봐라. 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취지의 질문인 걸로 저는 알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제가 언론을 통해 가지고 아는 바는 삼성 측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하는 사유가 네. 과연 이 사건 기소가 적절하냐를 한번 살펴봐 달라는 거였습니다. 예. 이 구속이 적절하냐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하고 말고는 심의하고는 무관한 걸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소 여부를 살펴달라는 수사심의 소집 요청이 왔는데 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걸로 이게 뭐 월권이다, 과다하다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연결되기가 조금 힘들다. 네. 그래서 영장 기각되고 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과연 이 사건이 기소될 만한가를 이제 대검에서 살펴볼 것인지를 또 중앙지검에서
또 먼저 검토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영장이 청구가 되면 발부 여부를 불문하고 구속 기소 혹은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것이 네. 지금까지의 통례였기 때문에 예. 논리적으로는 이게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동안의 그 수사 실무로 봐서는 좀 문제가 있긴 있죠. 예. 마지막으로요. 조 의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금태섭 전 의원이나 이철희, 표창원 전 의원들 저희가 보기에 소위 할 말은 하는 소신 의원 동료들 조응천 의원을 포함해서요. 그분들 중에 대부분이 다 이렇게 떠났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좀 이제 재선 의원으로서 새로운 4년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소회, 어떤 또 다짐, 어떤 것들이 있으실지 좀 궁금합니다. 좀 외로우실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닙니다.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공직 생활을 쭉 하고 지금 또 의원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예. 항상 공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는 공직에 있는 게 부적절하다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또한 행사하는 권한과 책임은 비례해야 된다. 즉 권한은 막강한데 책임을 지지 않거나 네. 권한은 별로 없는데 책임만 잔뜩 지거나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게 공정이란 걸로 또 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제가 뭐 가끔 얘기를 하는 거는 도저히 이거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만 그런 건데 그건 정치가 공공성의 범위를 좀 벗어난 것 아닌가. 제 나름의 기준으로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네. 또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은 예. 21대 국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고요. 또한 그동안에 계속 이제 옛날에 니네가 그랬어 이랬어 뭐 잘못된 관례만 계속 따라오고 서로 드자비하고 서로 제가 잘하기보다는 남이 못한 거를 밝혀냄으로써 상대적으로 우위에 가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그 정말 그 못난이 예. 경쟁을 했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국민들께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은 저희는 이렇게 더 잘했습니다라고 좀 영어로 말하면 뷰티 콘테스트 예. 하는 것처럼 네.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여는 진취적인 네. 그런 정치를 꼭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공적 책임을 완수하고 진취적으로 정치를 하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이 사람한테 맡겨서는 안 되고 어떤 프로세스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좀 혁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낳고 싶고 이번에 일하는 국회 추진단에서 열심히 예. 하고 있는 것도 뭐 그런 거의 하나입니다. 공적 책임을 다하는 정치인으로서 4년 자리매김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말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